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사입니다. 오세영 시인의 2월이라는 시로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비어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벙글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 외투를 벗는 5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2월이라는 시 어떠셨나요? 정말 2월을 잘 표현한 시인인 듯합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기도하는 엄마, 엄상익 변호사의 글 준비했습니다. 한파가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한 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적막한 법정 앞은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자그마한 노파가 잠시도 쉬지 않고 두 손을 합장한 채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장작개비같이 비쩍 마른 몸에 홑바지를 입은 노파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곧 재판을 받게 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난을 만난 자식을 위한 엄마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노파의 모습에 내 어머니의 기도가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 기도하는 독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 입시를 앞두고 아내에게 어머니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꽁꽁 얼어붙은 법당에서도 찬물에 감은 머리카락에 고드름을 단 채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내가 수술을 받았을 때는 6시간의 수술 동안 피 같은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함에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어머니께 인사하러 들어가려다 우연히 방문 틈으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느님께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별세 직전까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노파를 보면서 그 누군가 좋은 어머니를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1시간쯤 후에 다시 그 법정 앞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절을 하던 노파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측은해 보였습니다. 내가 가만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추운 데서 기도하세요? 저는 자식을 감옥에 집어넣은 못된 어미예요. 불안한 표정의 노파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했습니다. 이런 때는 진지하게 들어만 줘도 위안이 됩니다. 나는 조용히 노파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두 약대를 나왔는데 며느리면 약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들은 떨어졌어요. 며느리의 이름으로 변두리에 조그만 약국을 차리고 아들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 혼자서 약국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동네의 불량배들한테 봉변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에게 희롱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다그쳐서
며느리를 도와 약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들이 약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면허증만 받으면 흰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약사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면허 약사를 적발하는 집중 단속반에 걸려서 아직 면허증이 나오지 않은 아들이 감옥에 갔어요. 다 내 탓이에요. 매일 아들을 구박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약사가 됐는데 아들은 못 됐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노파는 오열했습니다. 노파는 입이 아닌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약사법은 면허증 없이 약국 개설은 물론 약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과가 생겼으니 면허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노파의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애타는 사연을 직접 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란 바로 이런 모습과 모자의 내면을 변론 서류에 생생하고 밀도 있게 묘사해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는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검사가 법대 위에 올린 공소장에는 자격 없이 약을 팔았다는 몇 줄의 사무적인 문장만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잘 될 것입니다. 만약 1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아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노파에게 공손히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판사의 피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파의 얼어붙었던 얼굴이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노파는 내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계속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작고 왜소한 어깨가 떨리는 게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변장한 천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을 그냥 지나쳐가지는 않는지 천사가 나를 살피는 것 같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마음속에 어떤 존재가 나의 손발과 허리를 띠로묶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으로 끌고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살던 시대의 한 귀퉁이를 풍속화와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엄상익 변호사의 변호일기 중에서였습니다. 2월의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이달은 특히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게 될 일만 가득한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는 따뜻한 날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또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한 봄날이기만을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도 잊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여기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